신인규 화영식의 시방쇼! 반갑습니다. 화이팅. 얍! 반갑습니다. 참 오늘 10월 24일 네. 금요일 네. 시방쇼의 문을 열었는데요. 활기차게 연 것 치고는 썸네일 주제가 별로일 수 있어요. 너무 별로입니다. 음. 네.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오프닝은 원래대로 해야지. 뭐 그렇다고 그렇죠. 갑자기 신인규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시방쇼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시방쇼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그건 아니죠. 화이팅 넘치게는 하는데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네. 간단치도 않고요. 네. 이게 그래, 뭐 예. 오늘 하루 종일 네. 저의 우울감을 지배했던 소식은 이 임성근을 제외한 네. 6사람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긴 한데 뭐 또 이렇게 사람이 또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라지네요. 살아는 지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또 뜨기는 뜹니다만은 아, 그렇죠. 내일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일 또 뜨죠. 살아는 집니다만은 사실 뭐 저나 형님 마음속 깊은 곳을 우리가 좀 관찰한다면 네. 씁쓸함, 우울함. 네. 그 제가 그때 늘 말씀드렸죠. 저는 걱정과 이 마음속에 이 절박함 네. 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껴안고 예. 극복해 가면서 지금 방송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참. 저희가 좀 이따가 이 김 빠지는 주제를 좀 하긴 네. 할 텐데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됩니다. 다 짚어야죠. 예. 짚고는 가야 돼서 꼼꼼하게 짚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접어뒀고요. 예.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측, 전망, 대안, 뭐 우려, 대안 등등 예. 이런 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비완맘님께서 우리 특급 시방새이신데 네. 지금 몸살이 나셨다고. 아유 빨리 진짜 좀 쾌유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좋아요를 누르셨대요. 야 몸살 나서 아픈데도 와, 나 막 진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렇게 누르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비완맘님 솔선수범 너무 감사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몸이 또 아프신데도 맞아요. 우리 시방쇼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참 감동이네요, 정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방새님들 에테미님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냐고. 예. 가이 브러쉬님 이거 네. 생방인가요? 특급 생방이죠. 특급 저희는. 생방이죠. 네, 예, 완전 지금 생방. 8시 38분 현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24일 8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네. 그 오늘 제가 방송을 쭉 다니면서 들었던 질문은 네. 아까 형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좀 대안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어이 신인규 대안을 좀 얘기 좀 해봐. 대안. 그러시더라고.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안. 그러니까 방송 다닐 때마다. 대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대안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더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은 제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시방쇼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 늘 대안을 지금 얘기를 오랫도록 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시점에 많은 분들이 좀 대안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안이라는 게 이제 신인규 차원의 어떤 대안 예. 어떤 게 있느냐?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대안이랄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집어들 용기가 없거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게 맞는 거지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밥 세끼 먹고 살고 예?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지기현 조이대 사고 쳐가지고 바로 잡는 게 대안이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주의 나와요. 마치 국민의힘이 부동산 급등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마. 얼음땡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대안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 존재 현상이지.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우리도 뇌 비우면 편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 편하지. 가만히 있으면 고민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아. 예? 존재하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 마음의 고통.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만 뺀다면 대안은 분명하다. 근데 집어들 용기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주저주저 해왔고 뭐 메디칼로 비교하자면 암은 1기, 2기, 3기, 4기 계속 이 용종 커지는데 예. 안 뗄 뿐이에요. 용종 커지는데 안 떼면 어떻게 됩니까?
용종은 떼버려야지 빨리빨리. 맞아요. 아니 뭐 이 얘기는 제가 윤리위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거야. 이거 뭐 더 대안을 이제는 저한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탄핵이야, 충분히 다 탄핵. 얘기했다.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직위원 탄핵 뭐 조이대 탄핵이든 뭐든 좋으니까 일단 네. 직위원부터 탄핵하고 얘기하자. 이 얘기는 저희가 몇 주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 오늘 보니까 국정조사 건을 여야가 합의한 케이스가 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조. 음. 네. 하나가 이제 무한공항. 네. 10개월 전에 있었던 무한공항 관련된 그 참사. 참사와 예, 예. 관련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걸로 제가 아까 기사를 봤고 예. 두 번째는 국정자원 화재 건도 음. 국조를 뭐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예. 검토 중이라고 했나요?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국정조사라는 걸 가지고 국감 끝나고 여야가 합의하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뭘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특히 뭐 아니면 예. 조희대 의혹과 관련된 조사든지 뭐 이름은 네이밍하기 나름이지만 네. 조희대의 뭐 선거 개입과 관련된 뭐 민주주의 농단과 관련된 국정조사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 지금 국조를 서로가 여야 간에 합의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법부에 대한 경종을 울릴 만한 국조 카드도 민주당이 써볼 만하다. 예.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지쳐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해결되는 일 없이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일단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힘든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도 굉장히 큰 정당이잖아요. 아유, 크죠. 거대 정당이고 지금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 실질적인 국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예. 그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과거에 발언들을 굉장히 세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장동혁 인간 취급 안 하니까 난 악수도 안 할 것이다. 그때 대통령께서 부담을 안고 화해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갔고 조이대 문제는요. 제가 그냥 전수조사는 안 해봤는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페이스북에 조이대 관련해서 올린 글 물론 이제 톤은 굉장히 셉니다.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세요. 그거를 제가 그냥 본 기억으로도 수십 차례입니다. 수십 차례. 뭐 지기현, 조이대 뭐 가리지 않고. 그러면 말을 뱉어놨으면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가장 신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은 공약 이행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지켜.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게 실감을 해. 지금 실제 체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예. 아 저분이 뱉으면 저걸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 신뢰가 쌓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지도로 반영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너무 많이 세게 자주 뱉어냈는데 그게 그냥 희망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대치만 높여놓고 행위는 안 따라오는 거야. 전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이 신뢰 위반. 그리고 민심 위반 이게 지금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뭐 우리는 대안도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안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지기현 탄핵과 국정조사 후 국정조사 조이대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면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끝맺을까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도요. 이거는 뭐 누구를 내가 탓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대체 이 국면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다른 대안이 그럼 뭐가 있지? 이 대안도 안 받는다면 그러니까 시방쇼의 대안도 안 받는다면 어떤 대안으로 그럼 이걸 끌고 가려는 거지? 설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걸 계속한다? 와 그거는 정말 저는 최악의 수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이 내란 프레임으로만 선거 치러보겠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기반이 좀 튼튼하고 받쳐졌다라고 한다면 그 네. 기반이라는 건 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실수하거나 실책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여당에게 아쉽다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특검의 네. 수사가 지금 덜그럭덜그럭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법원이 수사를 음. 사실상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방해.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를 제어하는 역할은 대통령이 할 수 없죠. 예. 그러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의 수사가 덜그럭덜그럭거리고 사법부로부터 제어를 당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대목. 이제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제 해법으로 이어져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법을 이제 해결 예. 결국 액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가야죠. 행동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예.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이게 정설이죠. 일반적으로 아주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수십 차례의 대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에게 면역만 안겨줬다. 내성만 키워줬다. 그래서 통하지 그렇죠.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일 터지면 정책 나오고 일 터지면 정책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내성만 키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성을 네. 키워줬다라는 얘기는 이 정책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뭔가를 던졌을 때 시장이 니네 어차피 그거 못 할 거잖아. 니네 어차피 집값 못 잡을 거잖아. 우린 더 투기할 건데, 더 살 건데, 그렇죠. 더 길길이 날뛸 건데, 이런 이제 반작용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액션이 있으면 그날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세게 뱉었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직위원 탄핵 안 할 건데 못 할 것 같은데 조이대도 탄핵 못 할 거잖아. 언급조차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대반격의 시간 그리고 내란 세력과 준 내란 세력의 어떤 여유를 줬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또 다른 반격들이 들어오는 거죠. 총공세적입니다. 총반격. 그러니까 이거는 총반격. 아마 시간을 가면 갈수록 더 여당을 흔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흔들 건데 그렇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격의 기미를 다 줘버렸거든. 반격의 카드를 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영식이 형님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도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이게 되게 일찍 나온 얘기였고 저도 내란 특별법을 제시하면서 제가 모델로 들었던 게 5.18 특별법이에요. 내란을 정리했던 특별법이 있었거든 과거에도. 네. 그래서 제가 그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다가 내란 특별재판부도 둬야 된다. 왜? 직위원 이후에 조이대 사건까지 겹치면서 저는 그때부터 사법부를 불신했거든요. 더 이상 조이대가 정치질을 했는데 정치가 묻은 판사를 어떻게 그 자리에 더 둡니까? 그 재판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어요? 이미 오염된 칼인데 오염된 칼로 과일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 칼은 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내란 특별재판부로 얘기를 했고 그때는 제가 탄핵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내란 특별재판부로 가면 스무스하게 편하니까 굳이 탄핵을 과잉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달에 박찬대 대표께서 그 대표 후보께서 그 내란 특별법 하겠다. 제가 너무 박수를 크게 쳤거든요 그때. 여기서 여의도까지 들리게 박수 쳤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의원 제 기억으로 150명 넘게 발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통과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민주당 경선하면서 그냥 싹 사라졌어. 그때 수해 오고 뭐 7월달 뭐 경선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서 직위원이 룸살롱 나오고 또 해결 안 되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달 전부터 이 직위원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엉뚱한 건 뭐냐면 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용도 전 이제 제 마음에서는 끝났잖아. 이미 시기를 놓쳤잖아. 저 직위원 탄핵 외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덕수 영장 기각이 나옵니다. 그때 내란 특별재판부가 또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박주민, 김용민 막 다 들고 일어나더니 그분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미 차 다 떠났는데 난 이미 직위원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그 돼요 그게? 안 되지. 아니 내란 특별재판부가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한 민주당이 잘못인 거죠.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더니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막 얘기하고 위헌성 논란 심지어 대통령께서 그 얘기까지 하셨죠. 그게 왜 위헌이에요? 이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대통령 법률가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뭘 던집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또 사라졌어. 이제 안 팔아. 아무도 이제 장사를 안 해. 이제 안 해.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고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개혁안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법개혁안을 던져가지고 또 전선을 넓힌 데다가 오늘 이제 어제 임성근 받아주고 나머지 올기각 나왔잖아요. 이 예견된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뭘 꺼내느냐. 정청래 대표께서 법 왜곡죄를 또 꺼내더라고. 그럼 보세요. 직위원 탄핵, 조이대 국정조사도 해야 돼. 내란 특별재판부도 뭐 흐지부지 됐어. 사법개혁 던졌어. 이제 법 왜곡죄까지 던졌다가
제가 단언컨대 법 왜곡죄 발의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근데 말은 센 거야.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하는데 말만 세. 그럼 여러분 나 살 뺄 거야 살 뺄 거야 살 뺄 거야 외치면서 매일 야식 먹어. 운동 안 해. 어차피 살 안 뺄 거야? 살 못 빼죠. 안 빠지지. 살이 어떻게 빠집니까? 운동하고 밥 굶어야 빠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응?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말이 값어치가 선언만 난무하는 네. 어떤 말의 성찬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의 주된 평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구호 정치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구호 정치 그만해야 된다. 행동 정치를 해야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누구 편이다? 악의 편이다. 우리 DJ 대통령 말씀하신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죠.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가 차라리. 둘 중에 하나. 말을 말든지 그렇지. 말을 뱉어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전선 넓어진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했고 이거 이러면 법 왜곡죄 그럼 또 이제 누군가 또 발의해. 또 이제 조문 가지고 또 갑론을박도 할 거야.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법 왜곡죄 또 해결도 안 되고 뭐 지기현 조희대는 또 조희대는 좀 있으면 인사도 해. 법원 인사까지 해요. 좀 있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이게 첫 큰일이에요. 단추를 이제 잘못 끼면 이게 뒤에도 계속 뭔가 잘 안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 행동을 했어야 될 시기에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지연된 정의가 돼버리죠. 정의가 아니죠. 지연된 거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너무 돌림 노래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의원직 제명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 모습은 너무 이제 특검도 출범하고 어떻게 하면 다 되겠지라는 약간 안일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예.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또 불과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전에 다 생각해보면 움직일 수 있었던 타이밍을 다 실기하고 너무 내란 세력들한테 시간을 줘서 시간 벌어줬지. 예. 오늘의 7명 중에 6명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수처에 윤석열 묻은 검사들이 2명이나 들어가서 네. 사실상 최혜병 사건의 영장을 다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송창진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하면서 거의 협박을 했던데 대통령이 경로하고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건 소설 같은 얘기다 라고 하면서 나 이거 영장 청구하면 저 옷 벗습니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그 나비 효과처럼 그런 어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나비 효과처럼 연결이 돼서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게 영장 기각까지 다 나오게 된 건데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사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결과적으로 최혜병 특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안타까운 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빠져요. 야 뽑아놨더니만 이재명은 결국에는 이렇게 내란 진압 종식도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위도 못 드러낸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민주 당원들도 계실 수 있고 음. 또 민주당 응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응원합니다 민주당. 왜? 아니 대한민국 바로잡으려면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밖에 잘해야 없어. 돼요. 절대 다수 의석이기도 하고 민주당밖에 없어.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 민주당 말고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아니 물론 뭐 다른 군소 정당들 있지만 제가 뭐 그 정당을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진 않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빅4 빅4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빅2의 스몰 2인데 갑자기 4로 넣었다가 지금 좀 살짝 아니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당들 중에서는 지금 민주당 말고는 정상적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의석수도 적어 뭐가 안 되는 구조야. 그럼 내가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제가 주가 조작을 한 사람보다 주가 조작을 바로잡지 않았던 검찰을 더 세게 비판한 이유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또 이행을 해야 박수 받는 겁니다. 이번에 특검법 통과됐을 때 우리가 다 박수 쳤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박수 안 친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과 국민의힘까지 수사를 해야 난 그때 박수 치겠다고 아껴놨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지금 박수 못 칠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그리고 뭐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아무 수사 안 해. 수사 못했고 안 했고 못했고 검찰 박성재 이하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박수 칩니까? 아니 특검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통과돼서 결과가 나와야 끝나는 거지. 그렇죠. 음식이 나와서 내가 먹고 배불러야 끝나지. 음식점 들어가서 번호표 뽑았다고 뭐 배가 부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호들갑 떨 게 아니고 내용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게 아프더라도 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책임이라는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왕관을 쓴 자 그걸 버텨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 버텨야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왕관을 그냥 쓰지를 말든가. 책임이 싫으면. 아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내내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패널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민주당 패널로 분류도 되지 않는 그런 무지랭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모든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진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의 예, 당연한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책임.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 집권 여당에게 있다. 이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동일한 잣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란 진압 종식을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이제 3특검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제인 임성근 제외 구속영장 기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기사. 네, 일단 저도 오늘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심각했잖아. 네,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정하고 이제 칼을 뽑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을 좀 해드리죠, 뭐. 그러니까 오늘 그 정리를 해드리면 두 명의 판사가 인볼브가 됩니다. 이정재 판사, 이정재, 정재욱 판사. 근데 이제 이정재가 맡은 게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 그러니까 그렇죠. 임성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근하고 이제 포대장, 포병부대 대대장이 이제 두 명이 들어간 게 이제 이정재 쪽이고 예. 정재욱 판사가 맡은 거는 5명 수사 외압. 그게 이제 외압. 이종섭 이하 그 개선들이죠. 그렇죠. 이 둘이 다 이제 수원 3인방 중에 2명인데 제가 사실은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크게 제가 논평 안 했어요, 사실은. 왜? 아니 조희대 사법부안에서 지금 우리가 박성재 기각 때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한덕수 기각 때도 설명이 안 되고 이상하다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최혜병 특검에서 영장을 몰빵으로 그냥 한 번에 던졌거든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수사 기법에 맞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거 최혜병 특검이 이 정도로 투망식으로 7명을 던진 것은 이거 만약에 고도의 전략이라. 이게 만약에 5명 중에 4명이라도 영장이 나오면 과반으로 영장이 나오면 이거는 특검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 이거는 특검 쪽에서 욕을 많이 먹겠는데 싶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변호사님은 제가 뭐 실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뭐 최혜병 특검의 고도의 전략이라고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듣고 있다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사 동력도 초반부터 잃은 것이고 예. 지금에 와서 솔직한 얘기로 주진우나 임종득 한 번도 소환을 못 하는데 정신들 수사 외압 분야에서도 그리고 김태효 하나도 소환은 한 번 했지만 신병 처리도 못 하는데 그렇지. 거기다가 구명로비 관련해서도 김장환 소환 조사 한 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아예 안 했죠. 이거 나는 고도의 전략으로 믿기가 참 어렵다. 제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딱 결과 까보니까 결국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자신감 무슨 내지는 이게. 특검의 영장 전략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일종의 무모함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 실패죠.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상을 하고 이런 좀 부정적인 예견을 하면서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또 내 말이 맞을 때 느끼는 그 자괴감은요. 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 불길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는 느낌? 솔직히 그냥 좀 심한 말 한번 쓰면 좀 더러워요, 기분이. 내 기분이, 내 필링이. 야밤에 계엄당한 거랑 비슷할 거야. 진짜 그래요. 약간 더티한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맞추고도 기분이 나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이런 거는 제발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거든, 어떨 때는 진짜로. 제발.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도 형님이 놀래서 전화 오셨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게
이거 정말 수사 실패고 이건 사법부의 반격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4일 전에 그 김대웅이에요? 뭐예요? 김대웅이야? 그 서울고등법원장 국회 나와가지고 이상한 쌉소리 했잖아요. 김대웅 무슨 뭐 이론적으로도 재판이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완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니까. 서울고등법원장이 현직 고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지금 사법부의 움직임을 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난 나이브하다는 말도 안 맞고 그냥 멍 때리면서 좀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이상한 일이 이렇게 수십 번 반복되는데 여전히 그냥 법원의 판단은 독립적이고 다 지켜봐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니 눈 뜨고 내 코를 벤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코를 다 싸잡아 떼갔는데도 여전히 그냥 아유 뭐 사법부는 뭐 신성 가족이고 사법의 독립은 뭐 영원히 이거는 건드려줘서는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 65조에 법관은 탄핵 대상에서 지우세요. 그냥 개헌을 해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형? 난 그게 맞다고 봐. 개헌을 해서 그냥 사법부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노타치로. 그게 맞지.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판사, 검사, 경사, 판검경을 수사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그 판사 빼세요 그냥. 차라리 판사는 뭐 수사하면 뭐예요? 영장 안 내주는데 판사들은. 그냥 수사도 받지 마 판사들은 그냥. 그게 맞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견제를 국회가 견제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 뭐 푸념 비슷하게 이 답답하다는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뭐 언제까지 이걸만 지켜보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 사법부로부터 제어를 받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다는 거는 이 정부의 성공 방정식에 완전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영장이 부당한 이유로 기각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무력감.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특검은 또 영장을 재청구한다라는 쪽은 박성재 같은 케이스고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 재판에서 다투겠다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유튜브도 안 보지, 관심 갖고 뉴스도 안 챙겨보지, 이제 이런 어떤 이슈에서 멀어지면서 일상으로 아예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더 심한 경우에는 선거도 포기해. 투표도 안 해버린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이거를 독려하고 경각심을 가지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주시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 저는 사실은 못 움직이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두려운 게 왜 두렵겠어요? 정치적 책임 물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출마를 못해. 대통령 다음이 없어요. 이번에 임기 자체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솔직히 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다음 총선이 너무 절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국가적 위기에 내가 배지를 못 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내 손에 오물 묻혀서라도 해보겠다. 뭐 피라는 게 좀 내가 좀 잔인해서 그렇지만 그냥 피를 묻힐 일 있으면 내가 묻히겠다. 아니 왜 그런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내가 책임하여 하겠다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입니다. 제가 사선 의원이에요. 그 내가 당대표까지 했어. 근데 이거 올바른 일이야. 근데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직원 탄핵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내가 이거 잘못되면 뺏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책임이거든요. 그거 두려워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할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근데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지. 뭉개고. 그러면서 표 계산해서 다음번에 배지는 또 달아야 돼.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왜? 다음 선거가 없거든. 모든 걸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음 선거 생각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일들을. 근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가 저는 지금 제일 답답한 거예요. 누구도 책임을 안 져.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는 사단장이면 사단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면은 대대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가령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해, 형님. 말을 해놓고 지킨 케이스가 뭐 수사든 징계권이든 간에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상설특검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검에서 이미 감찰이 끝나고 띠지분실 사건도 아무도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법무부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만약에 법무부에서 대검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알겠다 하면은 진짜 벼락같이 내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뭐라고 할 뻔했는데 이미 9월에 대통령은 띠지분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거론한 적이 있어요. 검토해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검토 중이었고 대검이나 이런 쪽에서 감찰을 잘 하는지 이제 쭉 우리가 국감도 한번 받고 대검 쪽의 감찰 결론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상설특검을 가기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예.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대한 언급을 하고 9월에 상설특검 검토해보라고 하고 법무부는 그걸 지금 이행을 했잖아요. 뱉은 말을 지키면 책임진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잘못되잖아. 정성호 장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뱉은 말이 있으면 이준석 제명 뭐 징계 붙이겠다. 우원식 의장님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회에선 책임져야 될 분들인 거예요. 아니 뭘 왜 안 썰어 이게 뽑았으면 왜 뽑기만 하고 샥샥 다시 집어넣고 뽑으려고 하다가 말고 뽑으려고 하다가 말고 이제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행동을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우리가 이게 진짜 아니 저는요.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잖아요. 지금 당 대표잖아요. 내가 사선을 했잖아. 그럼 나는 그냥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했는데. 아니 그러고 잘하면 또 그 공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도 내가 샀어. 올라가면 내가 그거 다 그냥 내 수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식이랑은 좀 다르지만 정치라는 게 내 모든 걸 걸고 했어. 잘 되면 그 사람 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니까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안 할 때 진짜 답답하거든요. 검찰도 주가 조작 김건희 걸 누가 잡아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가 잡아내야 되는데 이창수가 안 하면서 덮어줬잖아.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그래서 권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재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내 이름, 내 분신으로 사인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권한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왜? 권한만 있습니까? 어떻게 권한만 누려?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책임지고 내가 이거 뺏지 않더라도 좋고 모든 걸 걸고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 다 지금 서울시장 하고 싶지, 경기도지사 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 이름 더 내가지고 언론 더 많이 뿜빙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리면 내 이름 더 걸리게 그러니까 쇼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이름 더 알리게 뭐 책임은 됐고 그거 뭐 박영식이가 책임지고 신인규가 책임지고 우린 모르겠고 그냥 저 국민의힘 저것들 상대하니까 소리나 그냥 더 질러가지고 한번 분풀이 더 한 번 해주고. 나는 한편으로는 뭐냐고 이게 지금 뭐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 가기 전에 직위원 탄핵하겠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공언하는 거 말고 그때 긴급의총 하라 그랬죠. 긴급의총 열어가지고 직위원 탄핵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진짜 이제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은 움직임을 여당이 예를 들면서 뭐 이제 어떤 움직임이라 좀 보여주면 과연 오늘까지의 영장 심사가 다 이런 식이었을까? 사법부가? 만약에 그때 행동을 했다면 그치 행동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그 다음 타겟 자기가 되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인데 한 놈만 패는데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재욱이? 어떻게 이게 5명을 다 영장을 다 기각합니까? 그것도 수사 외압인데. 그치. 아니 민주당이 안 하니까
아니 제가 봐도 지금 민주당의 말은요 뭘 해도 안 믿어요. 양치기야 양치기. 내가 볼 합법과 제도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법부에서는 칼을 뽑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국회는 가지고 안 해. 있는 권한도 안 권한을 네. 사용하지 않고 일단 말만 하고 있으면 음. 좀 저같이 답답한 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진복 모드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때. 아유, 이진복이 그랬죠 그때. 맞아. 아무 일도 일어나면 뭐라 그랬죠? 아무 어디 말도 프로그램 하지 뭐-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정확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까 무한 책임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전 이거를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입증 책임으로 이해하거든요. 입증 책임이 뭐냐면 저랑 영식이 형이랑 소송을 붙었어요. 둘 다 입증을 못할 때가 많거든. 그때 법문을 자세히 보시면 입증 책임자가 그 안에 써 있습니다. 그 법문 해석하는 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주장자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입증 책임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입증 책임을 다 못했어. 근데 둘 다 증거가 없어. 그럼 누가 지느냐?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패소합니다. 그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법에서 다 대학교 1학년 때 다 배워요. 무한 책임이 똑같아. 무한 책임은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붙어서 5대5로 끝나잖아요.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종국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니까.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다? 그럼 여당 하시면 안 돼요. 왜? 책임지기 싫은데 왜 여당을 합니까? 야당하면 편해. 막 소리만 지르면 돼. 야당하면 그냥 서류 집어 던지고 막 얼마나 편합니까? 야당은. 물론 이제 대안 만들어내는 야당이 건강한 야당이죠 사실은. 근데 그치. 대한민국 구조하에서는 야당이 하기 훨씬 편해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돼. 야당은 책임 안 져. 야당. 민주당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야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당이 책임지지.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형으로. 진짜 사형으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야. 다수 의석도 있어. 권한도 쓸 수 있어. 근데 안 해. 우원식 의장님,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물론 민주당 의원들 많으니까 뭐 다 싸잡아서 비판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려면 당대표 왜 뽑아요? 싸잡아서 비판할 거면 모두의 책임입니까 이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왜 표를 받죠? 당원들의 표를? 책임지라고 주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을. 인사 누가 합니까? 당대표가 하지. 인사를. 사무총장부터 다 당대표가 하는데 비서실장 대변인 누가 임명해요? 오늘 정말 당 떨어진다. 난 진짜 뭐 저한테 오늘 그 대안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디서 홍사훈 쇼? 뭐 홍사훈쇼도 그렇고 물레동도 그렇고 대안들을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뭐 충분히 여러 번 제가 뭐 몇 달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방쇼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왜 행동하지 않는가? 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묵혀뒀는가? 안 하는가? 그럼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안 하는 것도 이거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안 해? 해야 되는 일을 왜 안 해? 왜 학생이 숙제를 받아왔는데 왜 숙제를 안 합니까? 책임을 져야지. 숙제를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뭐로 핑계 댈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럼 나중에 뭐로 핑계를 댑니까? 특검 수사 잘못했다고? 뭐로 핑계를 대 이거를 나중에? 특검 수사 잘못했다고 핑계 댈 수 없잖아. 아니 정치 그만둘 각오를 하고 나 정치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둘 각오를 가지고 왜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정치인이 왜 단 한 사람도 없냐 이거예요. 제 요지는 왜 없냐고. 저도요 방송 나가가지고요 막 20만 30만씩 보시는 방송 나가잖아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도 책임질 각오로 말 뱉어요. 왜? 저도 즉각 평가받지 않습니까? 헛소리 하면은 바로 나락인 거고. 당연히 책임지죠. 방송인들도 책임지죠 당연히. 그럼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책임을 지셔야지. 왜 권한이 있는데 안 합니까? 전공법 가나요? 우리 지금 PD님도 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다들. 아이고 참 진짜. 근데 이거 근데 나라는 어떡합니까? 나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이게 어디로 가는지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뭐 특검도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사방팔방이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법원에서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쵸. 막혀 있는 거죠. 아니 변기가 막혀도 어제 한동훈이 비대 얘기했잖아요. 근데 변기 비유를 좀 이어봤자면 네. 변기가 막혀도 그걸 뚫는데 그렇지. 뚫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 뚫어.
그럼 못 쓰는 거지 뭐. 화장실 폐쇄하는 거지 뭐. 아니 저는 진짜 네? 행정부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뀔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 네. 이거 나중에 진짜 어떤 누가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냐. 그뭔 핑계를 댈까? 예, 뭔 핑계를 댈까?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은 안 생길까요? 아니, 대통령 탓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탄핵을 해도 국회가 하는 거고. 근데 예? 아니 특검법도 국회가 만들었고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말만 하면 다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그 독단 아이고. 독선 뭐 예. 이런 그 키워드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근데 무한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라서. 그게 아쉽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예,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예. 댓글들을 많이 예. 보고 있고요. 아 참고로 요거는 칸초가 아니고 예, 요 캐러멜 팝콘입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좋아하는 예. 캐러멜 팝콘이었습니다. 환장하죠. 예, 저희 이제 전공법 시간이어가지고 그 청도 반시 소개해드리러 아이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큐. 큐. 자, 청도에서 온 예. 가을의 달콤함, 후숙이 필수인 씨 없는 감, 단단할수록 신선한 반시, 시간이 지나면 촉촉한 연시로 변하고요. 경북 청도산 100% 국내산 감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감, 후숙시의 당도가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익을수록 더 달콤해지는 청도 반시 가지고 왔어요. 2점 잠깐만 몇 킬로그램이지? 몇 킬로그램? 2.5? 2.5kg에 무려 15,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저희가 오늘은 오, 너무 맛있네요. 입에서 녹는다. 야, 야, 밤양갱만 단 게 아니고 야, 이렇게 반시도 달았어요. 와. 저 요즘에 이거 감 먹고 감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에 어디 갈 때마다 감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감을 찾았구나. 감 찾았어. 요즘에 0점 찾았습니다. 덕분에 감 덕분에 감 찾았습니다. 감이 다 죽어버리신 분들에게는 감을 선사합니다. 청도 반시. 야. 요즘에 왜 이렇게 감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은 예, 혹시나 요즘 감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야, 진짜 맛있다. 나 이거는 또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껍질채로 드셔야 더 맛있다 하시는데요. 아, 저는 껍질은 아직 용기를 못 냈고요. 껍질까지? 예. 그건 용기가 좀 안 나는데.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저는 보통 짜 먹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입에 딱 크게 벌려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짜 먹으면 예. 내용이 싹 나와요. 대게 먹듯이. 예, 그 꽃게 먹듯이. 게장 꽃게 먹듯이. 음. 간편합니다. 이렇게 껍질만 딱 버리시면 돼요. 야, 아주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신변 제대로 드시네요. 예, 제대로 먹습니다. 제가 뭐 손에 조금 묻긴 하는데 괜찮아요. 감 이렇게. 얘는 너무 물티슈로 물렁한데? 닦으면 되니까. 예, 입에 딱 짜놓으면은 맛있습니다. 너무 물렁한데도 괜찮은 거예요? 후숙이 돼가지고. 많이 후숙됐다 얘는. 맛있습니다. 예, 예. 맛있습니다. 얘는 거의 이제 예. 스무디 같이 됐어. 감 스무디죠, 감 스무디. 예. 아, 맛있죠. 네. 괜찮은 거겠죠? 와, 우리 이은영님께서는 주문하셨다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 떫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예, 그냥 맛있어요. 전혀 안 떫습니다. 떫은 거 자체가 없어요. 너무 달아요. 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고급지게 먹는다고 영식 형님. 아우, 고급스럽게. 야, 오,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예, 고급입니다. 이거를 안 먹는다는 거는요. 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예, 감 잡수시면 감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야 예. 이거 진짜 별미죠, 별미. 안 드시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드시나요? 태어나서? 네 번째. 아, 네 번째. 우리 영식이 형이 감 잡수신 지금 횟수를 셀 정도로 저는 원래 감을 안 먹는데 첫 미팅이죠, 첫 미팅. 요 네. 감하고는 예, 아우 좋습니다. 예, 너무 맛있죠. 맛있습니다. 아,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이에요? 예, 무배. 말해 뭐예요? 예, 무배고. 아, 좋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전반부에는 조금 좀 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 네. 이게 좀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섞어서 네. 저희가 쭉 한번 읊었고요. 네. 예, 좀 남은 시간은 저희가 좀 알차게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위주로 네.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코스피부터 봐야 되지 않나요? 코스피. 예, 코스피. 예, 코스피 예. 3,941.59. 3,940을 넘었어요.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4천 갈 것 같아요. 이제 4,000은 이제 곧 가겠네요. 에이펙 와. 전에 4천을 찍고 진짜 대단하다. 그 이후에 이제 5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요. 원래는 이거 여러분 원래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5천 코스피 얘기하셨을 때 예.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 모든 대외 대내적 경제적 변수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의 목표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고 나니까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막 국민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마치 우리 옛날에 월드컵 4강 갔을 때처럼 막 이태리 16강에서 잡으니까 와 8강이네? 더 가겠다. 야 스페인 잡자 하니까 또 진짜 잡았어. 그치. 그러니까 그때 막 우승할 것 같았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되게. 저는 이게 진짜 5천 어려워요.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대단한 K 거예요. 투자자가 되십시오. 진짜 K 주식입니다. K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식. 국장은 국장 진입이 이제 그거 순이죠. 저를 진입이. 믿고 예. 들어오시고 예. 나중에 예. 저와 함께 망하시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죠. 네. 그 불장인데 계속. 네, 좋습니다. 불장입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네, 굉장한 업적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지지율이 나왔죠? 지지율 한번 볼까요? 한국 갤럽에서 나온 대통령의 예. 지지율을 좀 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56%가 나왔고요. 지지율, 긍정 예. 지지율. 부정은 얼마 나왔나요? 부정이 아마 33이죠? 잠시만요. 예, 잘못하고 있다. 그 위에. 어디? 여기. 33이요? 33. 33. 2%가 빠졌죠. 예. 그러니까 2% 오른 거죠. 2% 오르고 2% 빠지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물론 많은 그 냉부의 이슈부터 국민의힘에서 국정자원 책임 뒤집어 씌우기부터 온갖 그 삿대질들을 다 해놨어요. 베레벨 공격이 다 짓들을. 들어왔는데 다 방어가 됐죠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예, 했었던 코스피나 이런 증시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이렇게 버무러져서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직무수행 긍정평가에 경제 민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가 코스피죠, 14%. 이제 관세 방어 이게 이제 잘하고 있고. 그쵸. 코스피 네. 관세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부정평가도 동일하게 외교가 이제 첫 봤다인데 요건 이제 관세 협상 저거 망할 거다라고 이제 물 떠다 놓고 기도하시는 예.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네. 43%가 나왔고요. 43. 야, 그리고 국민의힘이 25% 나왔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18% 포인트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 지지율도 이번에는 어쨌든 동반 상승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미스테리가 당 지지율은 지금 거의 2배 내지는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지방선거로 좁혀서 물어보면은 왜 서울시장 이런 게 불안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죠. 당 지지율 올랐다고 이게 좋긴 하면서도 뒤끝이 좀 쓰라린 게 왜 이게 지방선거로 그대로 투영이 안 될까. 그 의미를 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 지지율이 오르는데 왜 지방선거는
왜 불안해야 되는가? 예, 그 숙제를 좀 민주당에서 잘 풀어내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동반 상승했다는 거 대통령과 여당, 정부 여당의 네. 지지율이 다 올라갔다. 그렇죠. 한국갤럽이고 여전히 뭐 국민의힘은 제자리 걸음이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25%도 사실 많아요. 많죠. 더 많고요. 네. 지금 3개월째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 2.5%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현재 하는 짓으로 봐서는 네. 2.5도 좀 과한데 0.25로 갈까요? 0.25 0.25. 예, 0.25가 딱 맞아요. 국민의힘. 사실은 제대로 된 국가이자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내란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렵죠. 예, 안 없습니다. 되죠. 예, 예. 0.25 정도로 저희는 예. 보겠습니다. 자, 예, 갤럽은 요 정도. 예, 네. 하고 뉴스는 오늘 뭐 주요 뉴스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예. 저 아파트 4채 있습니다. 네. 저 충남 보령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저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부동산 4채 더 4 더하기 4 다주택자 장동혁입니다. 야. 뭐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냉부회가 아니라 네. 부동산을 부탁해. 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냉부회가 아니라 부부회구나. 부부회. 부부회. 예, 부부회 장동혁. 아니, 그러니까 저 장동혁이 4채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채. 예. 예. 근데 뭐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음. 이 투기 수요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급속도로 올리는 데 기여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지금 뭐 수요 규제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공급책들도 나올 것이고 공급 플러스 이 수요 분산책 그리고 이제 조세 제도도 저는 필요하면 좀 건드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예. 조금은 더 앞으로 보강이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항상 이제 잘못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예.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예, 예. 네. 워낙에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뭐랄까 지금 집값 상승은 예. 이번 15 대책으로 어쨌든 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건 고강도 대책인 건 맞아요. 그동안 사실은. 앞선 네. 정책들로 혹시나 이제 시장에게 기대를 주거나 투기 세력에게 뭐 어떤 뭐랄까 내성을 주진 않았는가. 예. 뭔가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면역을 준 건 아닌가 싶었는데 15 대책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소개드렸던 한국갤럽에서도 부동산 관련 조사가 예.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단 잘된 대책이다가 44%였고 아니 적절하지 않다가 44. 적절하다가 37. 적절하지 않다가 네, 반대였군요. 부정이 조금 높아요. 부정 네. 44%가 적절하지 네. 않다. 그리고 적절하다가 37%, 의견 유보가 19%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값 잡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논쟁은 논쟁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올바른 답안지를 찾아가는 노력은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독이 무섭다고 우리가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고 과거의 세제가 어떤 게 잘못됐느냐. 결국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갖다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유세 문제, 양도세 문제도 조금은 실거주자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팅을 좀 정교하게 한다면 저는 세금 정책도 부동산 공급에 일부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세라는 게 고급 주택을 살 때 세 부담도 각오는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치제 비슷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세금 때리는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철학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 검토는 해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렵고 반드시 제일 또 어려워요. 어렵고 극복해야죠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재미 본 게 이명박 뉴타운 때 아닌가? 그렇죠. 그때 막 빚내서 집 막 사라고 막 그린벨트 다 풀고 선동하고 그랬어 그때 사실은. 예.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예. 거의 투기의 장이었죠. 예. 네, 투기의 장이었는데 근데 그게 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부동산은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예. 욕망이라서. 욕망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욕망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갭 영끌 갭2 기와는 싸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핀셋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네.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게 그걸 놔둘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이 저기 조세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쉽지 않다라는 건 뭐 명략 현실적으로는? 관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네. 담당자들이 보유세 얘기를 꺼내는 건 이제 어디까지나 전 블러핑이라고 보는 거고, 예, 뭐 그 단어를 아마 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써가지고 뭔가 할 것처럼 이제 블러핑하는 것도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더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값이 잡히면이야 당연히 뭐 세금까지 건들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금 문제는 우리가 건들 수밖에는 없을 텐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나 또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은 세금 정책은 좀 잘못 썼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불이의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또 필요한 과세 제도는 필요한 만큼은 또 부과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용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형태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념적으로 접근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세금 정책을 쓰더라도 저는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잘 하실 거고요. 지금 뭐 네. 속보 하나만 이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특검 수사받는 공수처장 공수처 국정감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네.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는 하는데 명확하진 않다고 하거든요. 네.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왜 합니까? 명확하지도 않은데. 예. 뭐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한시 조직이라서 아마도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직무유기 혐의와 무관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어서 약간 기관과 기관 간의 대립이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단 집어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최혜병 수사를 공수처에서 무마시켰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한 거겠지만 그리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진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뭐 또 수사기관 간에가 충돌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기사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참 특검도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특검도 성과를 잘 내야 됩니다. 안 하니까 지금 공수처장까지도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들이대잖아 이게 지금. 이러면 산으로 가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걱정이야, 걱정. 내란도 아니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그 박영수 특검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공개 브리핑 할 때마다 국민들이 그 브리핑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때 당시에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박수치면서 국민적인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3특검이 이제 들어서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의 이 영장 기각 결정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충격이죠, 충격 사실. 그래서 이제 포기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마시라. 역사의 진보가 느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덜그럭 거리다가 잠시 뭐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아주 큰 후퇴는 12월 3일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단들과 한바탕 어떤 전쟁을 벌이고 나서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어서 이 내란 카르텔이 잘 부서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고 또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예. 물론 그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그래도 4년 이상 남아 있고 그렇죠. 또 그 안에 큰 성과를 내야만 하고 또 낼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아주 극도의 혼란 그리고 극도의 저는 위기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그 한마음으로 또 정부를 응원하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적 과업을 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은 열망 제 안에 가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힘을 내고 있는 거고. 힘내고 사실 더 화내주셔도 돼요. 아 진짜로 저는 솔직히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온 나라인데. 아 그럼요. 네? 아니 우리 그때 올해만 생각해봐도 많은 일이 윤석열 있었지. 탄핵시킬 때 아니 그 개업 날부터 정말 생생하거든요. 생생하죠. 주말마다 집회 나가신 분들 얼마나 더 생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정권을 바꿔놨고 내가 내란을 막았고 네. 내가 윤석열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체포시켰는데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밖에 진짜. 결론이 안 나온다고 네. 하는 순간 네. 이제 정치면을 떠나게 되죠.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조이대 하수인들이 그러니까 조이대 사단들 윤석열 그 하수인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분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니 뭐 윤석열이도 처리했는데 처리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쵸.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그치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잘해야 되니까 민주당도 저는 더 큰 책임에 맞는 권한에 맞는 책임을 좀 이행해 주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하면서 상대 정당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현타가 온다. 자존심 많이 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인데. 자, 상대가 장동혁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슈퍼챗 예, 소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행복블루님 중앙선관위원장에 오셔서 아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행복님. 프리지아 미정님 헌법재판소장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우리 미정님. 열바다님 중앙선관위원장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행복블루님. 아이고 슈퍼챗까지.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블루님. 자 그리고 심재빈님, 아이고 재빈님 또 후원 주셨고 감사합니다. 골드 선샤인님, 새빨간 슈퍼챗 그리고 오이랑님 자주색 슈퍼챗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매섭고 또 이게 국민들의 또 민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이 정치. 경쟁 상대가 국민의힘이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바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시각에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관성, 과거에 해왔던 정치 문법 이런 걸로 안 돼요.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과죠 정치도. 국민주권 정부인데. 정치도 성과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친분으로 울거먹고 뭐 운동권 같이 했다 이거 안 돼요 이제. 그 시대로 하는 건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기대서 여전히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세력들 민주당 안에 꽤 많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정신을 더 가다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우리 때는. 김미경님 저희 둘의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 시방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시간 재방송 뒤로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방 좋은 주말 되세요.